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2회 광복회 독립운동가 만화전집 출간 기념식이 사회를 맡은 광복회 총무국장 부진효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엄혹한 시기에 먼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쪽을 잠시 아까 돌아보셨지만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마련한 친환경 전시 부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시 독립운동가 웹툰 만화작 프로젝트 전체적인 소개와 참여해 주신 작가 소개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 등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바퀴 돌아보신 후에 뜻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정해진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무대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기념식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최대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축소하였으며 전 과정을 온라인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독립운동가를 현재로 모시고 온 작가의 선생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공포의 외인구단, 천국의 신화 등을 작품을 그리시고 남한산성의 연합우병 전투의 주역인 김아락 우병장 이야기 바스락을 그리신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 이현세 작가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 SF 만화의 독보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계전사 109 등을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협의 이야기인 비밀결사 대동단을 그린 김준범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준범 작가님은 그 천문 해설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2013년부터 철학적인 메시지가 강한 힐링 만화 네모가 동산으로 간 까닭은라는 걸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프로젝트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그렸으며 현재 24년째 안녕 자두야를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영원한 자두 언니이십니다. 이빈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성남시에서 제작한 웹툰을 만화화해 전집으로 출간하고 계신 광복회 김원웅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운수미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독립운동가가 100년의 시공을 넘어 웹툰과 만화로 현재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시고 모든 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운수미 시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방정균 수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 조종고등학교 마완근 역사선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국가가 나서야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출간 기념회를 통해 이 의미와 정신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표 참여 작가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빈 작가님이십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2020년 제2차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독립운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맡아 작업한 이빈 작가입니다. 100인을 훌쩍 넘는 작가들과
작품이 탄생할 때 길을 열어주신 분들과 은과 양으로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였다면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수백 명이 넘는 팀원들이 모두 모여 즐겁게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을 텐데, 길게 이어진 코로나로 이렇게 다른 선생님, 작가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 원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를 포함한 작가들 모두 저와 같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은 원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대규모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이 계셨기에 작품에 참여하고 끝까지 작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그 어린이 운동가로 많이 알려지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작업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깊이 참여하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부끄럽지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복회에서 출간을 맡아서 다시 이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그 작업을 새로이 조명하게 되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콘텐츠가 되어 더 널리 독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빠짐없이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들의 바른 정신의 거울과 등대가 되어주신 선조들의 고결한 영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응원으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무사히 항해하고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우리 이현세 작가님, 김준범 작가님, 이빈 작가님 대표해서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1차부는 허영만 작가님께서 주도를 해주셨는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림도 너무 좋아서 저희들로서는 기대한 것 200~300%를 얻은 것 같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도원 단장님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저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원웅 회장님 안 계셨더라면 저희가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모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다 민주공화국의 역사에 대해서 주화에도 자기 돈에도 이렇게 그림을 넣고 광장이나 이런 데 다 어떤 상징물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여전히 제가 존경하긴 하지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신사임당이냐, 그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닐까. 물론 일제 문제가 정리가 안 됐고 건국절 논쟁이 여전히 있기 때문일지라도 이건 좀 심하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상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좀 거룩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AR 버전으로 성남시에 뿌리고, 특히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오기 어려운 성남시 원도심을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그냥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설득이 되면 광화문에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성남이 이제 게임 컨텐츠의 도시이기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게임 업체들이나 컨텐츠 업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컨텐츠 작업을 하면서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컨텐츠로 게임으로 문화로 영화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즐겁게 시작을 했고, 작가님들도 굉장히 즐겁게,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뜻과 마음과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100권, 100인이 완성될 때는
좀 코로나가 완화가 돼서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못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1차 때 초기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못 모여서 차나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할 수 있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그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성남시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 방정균 시민사회 수석님 모시고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방정균입니다. 먼저 독립운동가 100인만화 제2 프로젝트 위대한 시민의 문화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3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해 오신 우리 광복회와 우리 김원웅 회장님 그리고 성남문화재단과 문세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참 뜻깊은 프로젝트에 125분의 만화 작가님들께서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작가님들께도 더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이빈 작가님이 그 만드신 작은 물결 방정환 선생님 책을 제가 오늘 회장님께 받았습니다. 광복회에서 아마 저희 잘 모르고 준비하셨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저희 집안 어른이십니다. 예, 집안 어른의 그 책을 받았고 또 이것을 집필하신 작가님을 뵐 수 있어서 더더욱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EBS 툰에 잠깐 들어가서 그 여운형 선생님 웹툰을 한번 봤습니다. 최훈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최훈 작가님께서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여운형 선생님 하면 상당히 좀 장중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렇게 집필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운형 선생은 이길용 선생과 우리 송진우 선생님과 함께 1층 로비에도 게시되어 있지만 8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장중한 이 여운형 선생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집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웹툰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에치카가 역사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역사를 정의내렸습니다. 그 말은 무겁고 엄중한 과거를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역사적 사료를 발견해내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현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거워하고 버거워하고 그래서 외면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 작업이 그런 부분들을 현대인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대한 시민의 역사 그리고 문화, 이 평화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우리의 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복회는 작가의 귀한 재능으로 역사 정의를 실천하고 공로를 인정하여 참여하신 작가분들께 역사정의 실천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여해 주신 작가분들을 대표하여 세 분이 대표 작가분들을 모시고 수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복회장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세 작가님 고맙습니다. 이현세 작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역사정의 실천인상 이현세, 광복회장 김원웅.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봐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준범 작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한 발조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역사정의 실천인상 김준범 작가님, 광복회장 김원웅.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봐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빈 작가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역사정의 실천인상 이빈 작가님, 광복회장 김원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세 분 다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예, 세 분만 딱. 예,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다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예. 마스크만 잠깐,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로써 그 2020년도 작가와 스토리 작가를 포함하여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34인이 만화가 또 웹툰 작가 대표님들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역사 정의 실천인상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복회 김원웅 회장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이현세 또 김준범, 이빈 세 분의 작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를 제작하는데 그런 거 기초를 닦아주신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처럼 이렇게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신 우리 청와대 우리 방정균 수석께 아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매년 8.15 광복절이 되면은 여기저기 언론에서 야, 친일파들은 그 후손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독립운동가들은 아직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우리 사회의 저 하층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는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근데 그 왜 그러냐는 설명을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윤서인이라는 젊은 작가는 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충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비하까지 당해요. 근데 사실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미 군정과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일제 때 못지않게 독립운동가들이 탄압을 받아왔어요. 친일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당하고 집안이 풍비 박산이 된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생략한다고요. 그 얘기는 생략해. 저희들이 지금 이 만화를 하면서도
이 만화를 하면서 하는 느낌이, 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민족 정통성의 궤도 위에 제대로 올려놓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임시정부 다 해체하라, 광복군 해체하라, 해체시키고 일제 때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 국민들을 동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고위직, 검사, 판사 말할 것 없이 고위직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반공을 내세우면서 친일을 덮고 우리 사회에 아주 가혹한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박정희 정권을 쫓아내고 또 국민 저항의 정점에서 친일 군사 정권인 박정희 정권은 자체 붕괴하고 전두환 정권도 무너뜨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오늘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운동들은 제주 4.3을 비롯해서 4.19, 6월 항쟁, 5.18 항쟁, 부마 항쟁, 촛불 항쟁은 전부 다 독립운동사,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선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우리 정신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중에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 이런 만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광복회가 사실 8.15 광복절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친일파 없는 민족 배반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 이것을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이 통한을 시켜주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8.15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진 것, 저희들 광복회에서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안민석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이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 충정과 위대한 업적을 담은 출판하는 기념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원웅 강복회장님과 성남문화재단, 다음 웹툰, EBS 웹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실을 되돌아보면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는 자랑스러운 독립과 호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현실을 오판하게 된다면 향후 대한민국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운동가 백인 만화가 아이들에게 역사를 교육하고 나아가 세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독립운동가를 잃지 않고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1부 시상식과 도서 증정식을 마치고 참여해 주신 네 분들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념 촬영을 마치고요. 10분 후에 이 2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후에 시작되는 행사 2부는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추진단이 이두헌 단장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두헌 단장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2차 출판 기념회에 멀리서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남에서 멀리 오셨던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우리 만화계를 대표하는 이현세 선생님, 김주범 작가님, 이빈 작가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가평에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좀 여쭤보고 좀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15년에 기획을 했고 19년에 성남에서 이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참여하시는 모든 작가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1차가 19년에 시작해서 끝났고 2차가 20년에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3차는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1차에서 토대를 쌓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2차의 작가분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역할들을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현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후배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생님께서 한 말씀 이렇게 좀 편하시게 해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그냥 자유스럽게 하시고 선생님께서 시장님께 넘겨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근데 첫 번째 단장님께 저 여쭈고 싶은 건 첫 번째 섭외한 작가가 누굽니까? 바람의 나라를 그리는 김진 선생님. 만만치 않군요, 처음부터. 네, 만만치 않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념비적인 사업이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그때 40년 만화 그리면서 처음으로 화실을 해산하고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다. 우리 이쪽 만화 쪽 멤버들은 지금 현재 다 거의 디지털 작업 파트에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수작업하는 친구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해산하고 나면.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작업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게 됐고, 그리고 시장님 뵀을 때 시장님이 너무 씩씩하셔가지고 이 사업 하기를 잘했네. 안 그러면 시장님 뵐 일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하여튼 이 김아락 장군 이야기를 받았을 때 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김아락 장군이 의병을 일으키고 집을 나갔을 때 그 딸이 9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게 여름, 제가 9살 때였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감정이입도 잘 됐었고요. 그리고 바스락이라는 제목을 선정했던 이유가 그걸 여름이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장마철이 되면
그 빗소리가 왠지 저 아버지가 오는 소리 같았어요. 거의 제삿날이 되면 거의 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바스락을 이제 영원히 오는 소리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동원 단장이나 또 시장님이 그런 기회를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도 하면서 또 제가 9살 때 떠나보낸 아버지 생각도 조금 하면서 같이 교감도 하고 그래서 뜻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 고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시의원들 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우리 작가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하길 잘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3년 차가 되니까 이게 됐구나. 초기에는 이제 처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가 100주년이 됐는데 저도 나름으로 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애정이 되게 커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혹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사인당 대신 율곡이 대신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이 돈에 박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전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차승재 대표가 이도원 단장님을 저한테 소개해주겠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도원 단장님 그때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참 그 프리젠테이션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좀 모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제 저는 처음에 이도원 작가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너무 좋다 하자인데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만만치 않은 예산 3년에 50억이면 뭐 나눠서라고 하니까 괜찮지만 처음에 일단 이게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쓴 작전이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전문가들을 모신다. 그래서 뭐 미학 전문가, 무슨 문화 전문가, 무슨 도시 전문가 이렇게 전문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라고 그랬어요. 참 못하시더라고. 야, 저래서 장사하기 쉽지 않겠다. 근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문화재단을 설득해야 저희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문화재단이 어쨌든 일을 다 해주시는 거여서 굉장히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관문이 이제 시의회였는데 당연히 시의회는 저도 정치인이어서 나오는 Q&A가 똑같아요. 이 돈을 왜 써? 그 다음에 성남의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전국적인 독립운동가를 왜 성남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중앙정부에 토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은수미가 도지사나 그 대통령 나가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자신의 치적을 쌓고 싶은가 봐. 이런 질문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답하자. 무겁게 답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성남이 그 정도 멋있는 도시 아니에요? 라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건 정말 저희가 지금 AR 버전이나 이걸 계속 어반 뮤지엄이라 해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성남이 보시면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분당구가 신도심이에요. 그리고 수정구라는 곳이 과거 50년 전에 12만 명이 강제 이주가 돼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있을 때 화장실이 6개밖에 안 됐었다니까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그게 그 오보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신문에 난 도시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격차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심해요. 그러다 보니 원도심의 친구들은 저희가 뭐 아트센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주로 분당 쪽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모님이 케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걸 웹툰으로 만들어서 웹툰,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도 올리고 혹은 원도심에 뿌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다니 포켓몬처럼 걸어다니다가 이거 되면 안중근이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원도심을 바꾸자라는 이제 생각도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좀 뭐랄까 좀 비전 있는 얘기를 좀 했더니 어쨌든 설득이 뭐 저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작가님들이 응해 주실까였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도훈 단장이 자기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차 때는 1차 작가님들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문화재단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2번 정도 만나 뵀었고 서로 직접 만나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2차 때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전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응해 주실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는 업계의 평판도 좀 알고 싶긴 한데요. 그 만화 업계에서 평이 괜찮았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2차, 3차는 충분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쨌든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 협력하고 서로 마음을 교환하고 진정성은 누적이라고 하는데 그 진정성을 알아보는 마음들이 없었다면 좀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되게 감사드리고 만화 업계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정말 궁금해요. 우리 누가 우리 이빈 작가 김주만 답을 하시오. 아직 뭐 다른 작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선생님 앞이지만 저도 꽤 오래 만화를 그렸는데 이 좀 오래된 만화가 입장에서는 이 만화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 분들이 계시고 좀 적응이 좀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제 경우에는 단장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는 만화를 이제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완성하고 나서 감사드린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약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제 작품은요 처음에 받았을 때 좀 당황했는데 처음 뵙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대동단이라고 생전 처음 듣는 단체고 제가 검색을 쳐보니까 일반 분들이 알 수가 없는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야? 제 스타일로는 그 김상옥 선생님, 제가 총을 좀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라서 총격전이 많잖아요. 거기 그게 나한테 맞는데 왜 이런 걸 주시나? 심지어 총격전이 없어요. 이 만화 대동단에는. 근데 이 대동단 분들의 대부분이 감옥에서 고문받고 옥사하신 분들 많고 하시기 때문에 막판을 그릴 때는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심폐소생술 제가 다시 만화를 좀 더 열심히 그리게 하는 그 계기를 그분들이 또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예. 개인적으로 그리면서 좀 이렇게 원고지 앞에서 한번 울컥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뜻이 깊고, 근데 다른 작가분들도 대체로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그 은수미 시장님을 사실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1988년에 대학 입시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그때 이미 이렇게 선구적으로 하신 은수미 시장님을 제가 이 자리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미리 단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만나뵙고 싶은 저희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를 나와갖고 저희 학교가 바로 대학교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최루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코 밑에다가 치약을 바르고 자율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면 대학생 오빠 언니들이 들어와서 막 설명을 해줘요.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때 만화가 어떻냐면은 우리 이현 선생님을 비롯해갖고 황민아 선생님, 김혜린 선생님이 만화에다가 이제 민주화 사상을 갖다가 심어갖고 만화를 그리셨어요. 저희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이제 그때 민주화 운동이 저는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펼치셨던 독립운동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운동을 하셨고 저희 선배 만화가 분들도 저희에게 알게 모르게 그 사상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 맡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어린이 운동가로만 많이 알려지신 방정환 선생님이 정말 되게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일찍 33세에 요절하셨다고 알고 있었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투옥 당하셔서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병을 얻게 되셔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치열한 독립운동사를 알게 되셨고 여기 저희 옆에 역사 선생님 계신데 저희 아들이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한국사를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아들 공부를 봐주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사 이제 근대사였고 아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풀면은 정말 저 100점 나오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독립운동가 웹툰 이 책을 다 보시면은 근대사 이렇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100권이라서 이제 힘드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아이 엄마니까 학생들 집에는 Y라든가 후라든가 이렇게 밝혀도 되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예. 이게 다 필수적으로 있거든요. 이것도 무슨 몇백 건이 넘어요. 어머님들 충분히 이제 그 정도 재량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독립운동 이 책들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면은 우리 학생들 한국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깨알 같은 홍보를 하면서 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릴까요? 예. 역사 선생님. 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소비자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생산자분들 오늘 생산 축하 파티잖아요. 기획하시고 또 주관해 주시고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영화 암살 그다음에 밀정이 나와서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했어요.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마땅히 활용할 만한 그런 영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게 나오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거기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그거 이미 다 봤는데요. 그 정도로 중학교서부터 계속 그걸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영화 만들어진 거는 사실 몇 편 안 되잖아요. 그거 계속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인원도 많고, 평상시에 저희가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역사를 독립운동사 무슨 정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업도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비행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했어. 근데 권계용님 그런 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영화 배우도 있었어. 근데 김여미 지금 3편인가 준비 중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그거 도서관에 가서 이거 보면 돼.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가서 이 책을 봐라. 그러면 독립운동하고 진로하고 현재 수업하고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소개해주고 싶어도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좀 한계가 있고, 그건 딱 이렇게 교과서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에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셨지만 집집마다 있는 Y 시리즈 이런 거는 사실 포괄적이고 어렵고 집에서 보면 다 어른들이 보고 있어요. 와, 재밌다. 나 옛날에 왜 이거 몰랐지. 이러고 애들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나오면서 그런 걸 좀 약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까지 전부 다 보면서 와, 내가 왜 이거 몰랐지? 여기 보면 또 그 후세 다츠치 이런 일본의 변호사 이런 분들도 일본 분인데 서문 받으신 분이잖아요, 저희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면서 일본인 그러면 모두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대환영이고요. 생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추석 같은 것 같아요. 추수감사제. 이제 저희는 이거 열심히 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제 단장님께 그러면서 또 질문이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될까요? 일단 3차분까지는 이제 완료가 될 거라고 보여줘서 그 외에는 뭘 어떻게 응원을 해야 될까 하는 것도 좀 담아서 얘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해요. 독립운동가 시리즈가 올해 말이면 대미를 장식하고요. 내년 초가 되면 그 책까지도 다 발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콘텐츠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발양 사업이 중요한데요. 성남에서는 또 IT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찾아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콘텐츠는 만드는 것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만들어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적으로 우선 좀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사실은 이제 100년이 지난 역사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운동사는 어떤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을 영웅이나 이런 희생이나 이런 말로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덮어둘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족 이야기라고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제 우리 가족처럼 이야기를 해보자. 옛날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교육으로 풀고 그리고 또 IT를 이용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접근성을 높이게 좀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작가분들하고 이런 방법도 좀 모색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 이 프로젝트가 성남에서 시작돼서 전국을 돌고 전 세계의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를 함께 하신 우리 재동포 분들까지 다 돌고 와서 마지막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광화문에 우리의 정신을 한번 심어놓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들이 많이 바쁘셔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